진짜? 그렇죠. 윤석열도 잘 살고 있죠. 쌤이 윤석이랑 다를 게 뭐예요? 술? 나는 소맥을 되게 싫어하는데 그분은 아주 좋아하시죠. 그건 사람 개인 취향이죠. 그러니까 그거 다르다고요. 싫어요. 시집 가세요. 아. 자, 봅시다. 뭐? 진짜 왜 뛰어서 저기 안에 뭔가 자. 집어넣겠지.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말 번역. 이게 그 유명한 전기 음성도입니다. 얘는 이런 건데. 아하. 아니 그거 맞다고. 그래서 왜 뭐 극성, 뭐 무극성 이런 거 판단할 때 전기 음성도 쓰이잖아요. 이게 약간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 전기음 선도는 EN이라고 써요. 뭐 그렇게 쓰는 책도 있어요. 전에 수업할 때 EN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쌤은 X라고 써요. 그리스 알파벳 카이로 이제 쓰기도 하고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해. 자, 그래서 이 전기 음성도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정의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주 문장은 간단하기 때문에 해석을 좀 해보면 전기 음성도는 자, 그 어떤 원자의 속성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파워니까 뭐 힘세다 파워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경향성, 속성 그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기 음성도란 어떤 원자의 속성인데 그 속성이 뭔지를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그 속성이 뭐냐? 자기 쪽으로, 알겠죠? to itself니까 자기 쪽으로 무엇을 끌어들이는? 전자를 끌어들이는 어떤 원자의 속성, 알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전기 음성도, 알겠죠? 자, 그 정의가 좀 이상해요. 굉장히 명확해요. 굉장히 명확하죠. 뭐 문장도 어렵지 않고요. 근데 어렵지 않은 문장이지만 되게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너 몰리큘이에요. 재밌는 건 여기에 있는 이 원자가 어디 속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분자나 화학 결합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전기 음성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자가 기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자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에 대해서만 뭘 정의할 수 있다? 전기 음성도를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긴 댓글 달았는데요. 유승호가 갑자기 깐도 이러고. 뭐? 아, 그래요? 뭐 강의 보고 있으면은 뭐 하여튼 뭐. 네. 그냥 안 보이는데요. 진짜 이름만 도배하고 있는데. 깐도 보이는데.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자, 이 이너 몰리큘이 바로 뭐겠어요? 이너 몰리큘이 바로 그 원자가 속해 있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화학적 환경을 얘기하겠죠? 왜냐면 그 어떤 원자가 어떤 분자에서 공유결합할 수도 있고 공유결합인데 무극성 결합일 수도 있고 극성 결합일 수도 있고 뭐 배이결합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 이너 몰리큘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전체 의미는 바로 전기 음성도는 고정돼 있다는 뜻입니까? 네. 고정된 게 아니고요. 미친 거 아니야? 고정된 게 아니라 화학적 환경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왜 탄소 전기 음성도 얼마예요? 10. 탄소 전기 음성도 3. 탄소 전기 음성도 대략 2.5. 2.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탄소의 전기 음성도가 2.5라고 하는 건
2.5씩 언제나 탄소의 전기음성도가 2.5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 화학결합에서 나타나는 탄소의 전기음성도에 대한 어쩌면 평균 수치가 2.5 정도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주변 화학결합에 따라서 이 전기음성도는 변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요 정이다. 꼭 기억하세요. 네. 자, 그럼 이 전기음성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선생님. 자, 그 다음 해볼 건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 진짜 지나도 얘는 그 유명한 있냐고. 아니 그 소리 해야지. 말이 돼? 아니잖아. 전자 친화도입니다. 아닌데? 진짜 현서 시행하면 이만 할까? 빨리 수업하세요. 자, 전자 친화도는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전자 친화 반응. 요걸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전자 친화 반응은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 X라고 하는 어떤 원자. 그런데 이때 얘 상태가 예스. 뭐 꼭 기체 상태 일 때 짜잔 전자랑 결합을 해서 역시나 기체 상태 음이온이 되는 음이온화 반응. 요걸 뭐라고 부른다? 전자 친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이온화 에너지 할 때 이온화 반응은 무슨 이온을 만드는 거였어요? 양이온을 만드는 거지만 전자 친화 반응에서는 뭐를 만드는 거다? 음이온을 만드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죠? 좋아. 그러면 이때 이 전자 친화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1. 첫 번째 1. 발열. 인 경우가 많지만 가끔 뭐일 수도 있다? 흡열. 흡열일 수도 있습니다. 아 지향이 당연히 발열이 아니고 큰별이. 자, 아까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흡다.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흡열이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까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요거는 언제나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언제나 뭐라고 했어요? 이오니제이션 에너지는 언제나 뭐라고 했어요? 흡열이라고 했죠. 단 하나의 예외도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죠? 네. 그런데 전자 친화도는 발열이 종종 많긴 하지만 가끔 흡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뜯어내는 거죠. 네. 뜯어낼 때 흡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집어넣으면 발열일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집어넣을 때 다시 흡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전자 친화도는 흡열, 아니, 발열의 경우 플러스 부호로 표현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자, 요 관습이라고 하는 게 고전 연력학이 확립되기 전에 만들어졌던 관습이에요. 고전 연력학 쪽으로는 발열이면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발열이면 마이너스고 흡열이면 플러스로 고전 역학 쪽으로 정해놨잖아요. 네. 근데 그 정의 전에 관습이 규정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이거 연구하고 데이터 정리하는 사람이 관습적으로 이렇게 정해버린 거. 왜냐면 아무래도 뭔가를 정할 때는 플러스가 편해, 마이너스가 편해. 플러스가 편하니까 이 경우는 발열이 많으니까 발열을 플러스로 정하자. 뭐 이렇게 돼버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염소의 경우 전자 친화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럼 점소의 경우다라는 얘기는 이 X 원소가 염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염소 원자를 가져다가 전자 받아서 염소 마이너스로 만들 때의 전자 친화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 값이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349 kJ/몰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얘를 고전 연력학 적으로 엔탈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는 왜 들어가겠어요? 와, 이 개새끼야. 와 결제하러 씨발. 카드 봐. 개새끼야. 저 진짜 개새끼인데. 자, 여기 앉으세요. 의자가 없네요. 의자 여기 있어요. 자, 빨리 앉으세요. 먹을래? 네 거예요. 맛있게. 이거 나무가 네 거예요. 아니, 티슈 너무 역겹다. 아니, 이리 와. 저희는 빨리 29분이에요. 오세요. 29분인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써 봅시다. 아, 티슈 니 때문에 진짜 수업 늦어지잖아, 개새끼야. 빨리. 자. 자. 아유. 와, 진짜 말안 돼. 이거 진짜. 아유, 진짜. 어디서 놀다 온 거예요? 집에 있습니다. 와, 진짜 말안 돼. 아침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거면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쌤 얼굴이 보기 싫겠죠. 그런 거예요. 도현이 얼굴이 보기 싫어. 뭐 그럴 수는 있죠.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염소의 경우 전자 친화도를 자, 관습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렇게 양수로 표현하는 게 관습이라면 이 양수가 전자 친화도에서는 발열 표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음수로 표현하는 게 체계 표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책이에요. 그래서 전자 친화도를 표현을 할 때 현재 문제에서 엔탈피 표현으로 체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관습을 따라 부호를 반대로 쓰고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써도 같은 내용인 거예요? 다른 내용인 거예요? 같은 내용이야? 다른 내용이에요? 이렇게 써도 같은 내용을 관습적으로 체계의 반대 부호로 쓰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책마다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 이렇게 쓰는 책도 있으니까 문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건지 이걸 얘기하는 건지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전자 친화도인데 이 전자 친화도가 우선 자 보세요. 두 번째 이 할로젠의 경우 그 값이 보통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나타납니다. 알겠죠? 보이세요? 네. 자, 할로젠 원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요? 바로 훈련 V. 할로젠 몇 쪽 원소예요? 17쪽 원소죠? 자, 17쪽 첫 번째 할로젠 원소 누구예요? 플로린, 그 다음 클로린, 그 다음 BR. 브로마인, 마지막으로 아이오다인이죠. 네. 얘네들 4개를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의 전자 친화도가 각각 얼마냐? 뭐 교재에 있긴 있습니다. 교재 135페이지 오른쪽 단락에 있긴 합니다만 써보면 328, 349, 325, 295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런데 이때 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하필 얘만 보면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다른 원소들의 전자 친화도를 보면 이것보다 다 작은 값을 가져야겠죠? 그럼 이때 이제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뭐 해석의 방식은 다양합니다만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할로젠은 기본적으로 전자를 하나 받으면 완벽해집니다. 원래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7개. 7개죠. 그러면 이때 전자 한 개가 추가되면 완벽해집니다. 뭘 이룰 수 있어요? 옥텟을 만족할 수 있죠. 그래서 옥텟을 만족하면 추후에 추후에 최종적으로 안정한 결합을 이루어 분자를 이루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옥텟을 이루는 게 화학에서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안정성의 근거가 되죠. 그래서 할로젠 같은 경우 전자를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딱 하나만 더 받아들이면 안정성이 커지니까 전자 친화도가 다른 원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큰 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 얘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2번 말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겠어요? 세 번째는 무슨 얘기하면 되겠어요? 작은 거. 발열인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근데 뭐가 있을 수 있죠? 흡열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전자 친화도가 흡열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흡열이 된다는 얘기는 안정화된다는 얘기예요? 불안정화된다는 얘기예요? 불안정화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어떤 경우가 흡열이 되느냐? 우선 얘만 살짝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1. 기체겠니? 첫 번째 1. 자, 전자를 받아들이는데 불안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18조 원소예요. 아니 갑자기. 자, 18조 원소는 이미 뭘 이루고 있어요? 네. 옥텟을 이루고 있죠. 옥텟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자 하나가 더 추가되면 없던 전자 껍질이 생기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필요 없는 전자 껍질이 생기면서 전자 간 청력이 강해질 수 있으니까 18쪽 원소들 같은 경우가 전자 친화도가 흡열이 되면서 불안정해지는 경우.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몇몇 알칼리 얼트 메탈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맥니지움 같은 거요. 자, 맥니지움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죠? 자, 맥니지움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요? 3s2죠. 그럼 얘가 전자 하나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맥니지움 1-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때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3s2에 3p, 3s3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러다가 노벨상 받아요. 알겠어요? 큰일 나. 알겠죠? 선생님. 바로 3s2 다음 어떤 전자 배치가 돼야 돼요? 3p1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럼 이 경우도 안정해지는 게 아니라 불안정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 S오비탈에 무슨 효과가 있어요? 침투 효과. 침투 효과가 있죠. 나도 침투 잘하니. 아니 왜 네가 청소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강하게 침투한 3S 어디 봐요 어디 멍 때리고 있어. 보고 있습니다. 이거 봐야지 이거 멍 때려 솔직히. 3P1. 어휴. 다 생각했어요 방금. 오늘 아침에 강의 봐야 돼야겠어요? 광전자 분광학 봐야 돼야겠죠? 침투를 와 진짜 미쳤나. 자,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3s 전자가 침투 효과를 가까이 접근해 있기 때문에 요놈하고 요놈 사이에 뭐가 나타나겠어요? 가림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가림 효과가 크면 제프가 줄어듭니다. 유효 획전화가 커진다 그랬어요? 작아진다 그랬어요? 작아집니다.
요 놈의 유효 핵전하가 감소한다고 했죠. 유효 핵전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전자가 핵에 잘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잘 붙어 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잘 붙어 있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이게 안정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맥니듐 같은 경우 전자 친화도가 흡열이 되면서 불안정해져요. 알겠죠? 네.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하세요. 두 번째 전자 친화도. 이게 무조건 흡열이에요. 알겠죠? 자, 이온화 에너지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있다고 했죠. 네. 항상 그러면 순차적 전자 친화도도 있어요. 전자를 계속 붙일 수 있잖아요. 네. 하나 붙이면 몇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두 개 붙이면 2 마이너스. 세 개 붙이면 3 마이너스인데 전자 친화도는 2 마이너스 만들 때보다 무조건 흡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전자 친화도만 발열인 거고요. 두 번째 전자 친화도부터 계속 흡열이에요. 알겠죠? 네.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전자를 붙이면 붙일수록 전자간 뭐가 커지겠어요? 청력이 커지겠죠? 그러면 더 잘 붙겠어요? 잘 안 붙겠어요? 이해했죠? 이건 매우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논리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안 붙으려고 하면 커지는 거예요. 안 붙으려고 하는 걸 억지로 붙여놓은 거니까 고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 고회전시일수록 양수인가요? 그럴수록 강한 흡열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선생님, 왜요? 채빈이가 그거 단어 있는 거 프린트 하나 달래요. 단어 있는 거요? 네. 아니 뭐 좀 이건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잠깐만. 이거 뭐야? 뭐? 똑같은 거 아니 이거 아니잖아. 맞아. 시민이 명명 있는 걸 달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야. 어, 이 명명 있는 거야. 연력학 문제지. 아니 이거 됐어. 뭐인데? 아니 명명법이 있는 거. 아. 이것도 명명법이 있는